팀장을 맡은 박기원, 권승규, 서민아, 정서원, 박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양성과정 3조 온디어 팀의 발표를 맡은 박기원입니다. 저희 주는 기스텝옵스를 활용한 항공서비스 아키텍처 구축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을 노션으로 작성한 QR코드입니다. 네, 다음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표 목차입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를 시작으로 상세 기술 설명 후에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소개입니다. 저는 쿠버네티스와 CD 파트를, 권승규님은 AI, 서민아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 문성원님은 CI,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건희님께서 보안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개발자와 운영자의 벽을 허무는 데브옵스에서 더 나아가 깃옵스를 활용하여 인프라, 자동화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필요한 툴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안 담당자와도 가까워져 깃스텝옵스라는 아키텍처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한 가지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에 탄력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깃스텝옵스 아키텍처로 항공서비스 수요 증가로 공항사에서 통합 지원율 및 날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애플리케이션 구축 요청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객 요구사항입니다. 총 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놓았고 각 카테고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능들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고객 요구사항에 맞추어진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블럭색을 구분하여 각 파트를 표현하고 해당 기능들의 연결점을 표현하였습니다. AWS 리소스를 코드화 및 자동화한 AWS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IAC로는 테라폼을 사용하였습니다. 테라폼을 사용한 이유는 깃을 사용하여 형상 관리가 가능하고 인프라에 대한 이력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디독스 방식을 잘 따른다고 생각되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테라폼 코드를 작성하여 총 8가지 AWS 리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EKS와 오로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KS입니다. EKS는 쿠버네티스 1.21 버전을 사용하였고 노드 그룹의 인스턴스 타입은 T2.20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로라 파일입니다. 오로라는 하나의 라이터 인스턴스와 2개의 리더 인스턴스로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타입은 T3.20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테라폼 코드를 코드 커밋에 푸시한 후 디플로이 단계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디플로이 이벤트 단계 중 애프터 인스톨 단계에서 테라폼으로 작성한 저희 8가지 AWS 리소스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EKS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이벤트가 끝난 후에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또한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AWS 리소스를 코드화 및 자동화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디어조 AI 파트 발표를 맡은 권승규입니다. 저는 서비스의 의의, 그리고 설계도, 그리고 실행 영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의 의의입니다. 저희 온디어 AI 서비스의 종착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AI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내부 고객인 직원과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렉스와 트랜스크라이버와 관련된 간략한 개념들입니다. 상단은 렉스의 개념도로 메시지를 통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JS 핸들러를 통해서 외부에서 API를 받아 날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단은 트랜스크라이브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트랜스크립션 잡을 생성하고 해당 잡의 이메일 이름을 부여하여 잡 네임끼리 중복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네, 그러면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구체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지닌 트랜스크라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VOC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온디의 고객이 음성 파일을 저희에게 업로드시키면은 트랜스크립션 잡이 진행돼 텍스트화되어 저희 아웃풋박스에 담기게 됩니다. 이후 관리자에게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알림을 발송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상담원의 장시간 유선상 통화로 인한 업무 부담을 감감하였고 또한 고객보다 구체적이고 정돈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관련된 인력에 관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VOC 서비스 영상입니다. 우선 칭찬이나 불만사항이 담긴 파일을 저희 버킷에 업로드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파일들이 후에 따로 아웃풋 버킷에 담기게 됩니다. 저희 아웃풋 버킷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템프 파일이 있습니다. 이 템프 파일은 트랜스크립션 잡이 이곳이 결과물이 출력될 버킷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파일입니다. 후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음성 파일이 텍스트화 된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앱은 정말 유용한 앱인 것 같습니다라는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자에게 알림이 발송되어 이를 통해서 관리자가 보다 신속하게 고객의 문의에 응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렉스를 이용한 글로벌 웨더봇입니다. 저희 웨더봇 람다 함수를 통해서 오픈헤더 API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도시별 날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본인이 이용하려는 공항에 위치한 도시의 날씨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웨더봇 람다 함수의 코드만 조금 수정하면 공항별 고유 코드라든가 아니면 항공기 지연 시간 등을 알 수 있어 코드의 재사용성 역시 향상하였습니다. 네, 렉스의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 날씨 챗봇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어터런스와 프롬프트를 이루어집니다. 어터런스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하는 말이고 프롬프트는 로봇이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정보를 지휘하게 되면 현재 서울의 온도, 그리고 습도, 간략한 날씨 개요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는 How is the weather in London과 같은 식으로 한 줄로서 지휘해서 날씨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와 같은 AI 서비스들을 모두 IAC 도구인 테라폼, 그리고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리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신속한 수정과 배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결입니다. 저희는 웹 접근성 법률 및 제도에 명시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저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음성 또는 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날씨 챗봇의 경우에는 날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API를 변경해서 다른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기능 역시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AI 파트를 맡은 권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민아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DB 아키텍처를 맡은 서미나입니다. 네, 제 파트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스택을 활용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에 데이터베이스와 와스 장고를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안성 확보하였고 DB 인스턴스 스케줄러 시스템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DB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DB는 재복구와 부하 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마지막으로 GitHub 액션즈의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오픈스택 웹서버에서는 장고를, DB 서버에서는 마리아DB를 사용하였고 장고가 클라우드 DB와 잘 연동되기 위해 사이트 VPN을 연동해 주었습니다. 클라우드 DB는 한 개의 라이터 인스턴스와 두 개의 리더 인스턴스로 구성된 오로라와 두 개의 레플리카 셋으로 구성된 일라스틱 캐시를 사용하였습니다. DB 스케줄링 시스템은 다이나모 DB와 람다, 클라우드 워치를 활용하였으며 CI 도구로는 GitHub 액션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오픈스택 DB와 클라우드 DB 모두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위치시켜 보안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장고에서 두 개의 DB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VPN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험 영상입니다. 먼저 IAC로 생성된 두 개의 VPN 터널을 오픈스택에서 리브레스 안으로 연동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터널이 다운된 상태에서 업으로 변경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오픈스택 DB 서버에서 AWS 서버로 핑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프라이빗 통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장고 세팅스 파일에서 두 개의 DB를 연동시켜 주었고 멀티 DB 라우터 설정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는 오픈스택 DB에 저희가 제공하는 통합 지원율 데이터는 오로라 DB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험 영상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저희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할 경우에 오로라 DB에는 사용자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지만 오픈스택 DB에는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B 스케줄링 시스템입니다. 먼저 다이나모 DB의 스케줄 관련 테이블을 생성하였고 DB 인스턴스에서 태그 값을 서브 오피스 아워로 설정하여 시작과 종료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와 캐시와 장고를 연동한 소스 코드입니다. 저희가 리서치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때 사용자들이 보다 더 빠른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캐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험 영상입니다. 맨 처음에 인풋을 입력하면 세컨드 단위로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새로 고침을 할 경우에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데이터가 불러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캐시가 잘 연동되었나 확인하기 위해 킥값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GitHub 액션즈입니다. 먼저 앞서 연동된 과정을 모두 GitHub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에 푸시하였습니다. 이후 GitHub 액션즈의 러너가 이를 이벤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잡 안에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스텝과 AWS ECR로 푸시하는 스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WS ECR을 확인한 결과 latest라는 도커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웹 서비스를 연동하는 과정을 GitHub 액션즈의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추가적인 CI 솔루션을 제공하였는데 그 다음 파트에서는 문성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I 파트 발표를 맡은 문성환입니다. 구축한 서비스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개발 및 유연한 도커 환경 구축을 목표로 3티어 아키텍처, 도커 컨테이너와 CI를 적용한 도커 자동화, 그리고 프라이빗한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축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커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완료한 후 깃랩의 애플리케이션을 푸시만 하면 됩니다. 깃랩, 젠킨스, 앤서브를 통해 도커 이미지가 생성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고 생성된 이미지는 ROCD 배포 환경에 배포가 됩니다. 컨테이너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웹 서비스는 엔진엑스, 장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컨테이너화시켰습니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구축하는 것이 아닌 엔진엑스 컨테이너, 장고 컨테이너로 분리하였습니다. 도커 컴포즈를 이용하여 멀티 컨테이너 서비스를 테스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된 환경에서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로컬 테스트를 통하여 배포 전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였습니다. 도커 컴포즈 업을 통해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컨테이너, 이미지, 볼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로그와 스테이터스를 통해 상태를 체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서버에 접속하여 테스트가 성공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테스트 완료 후 프로덕션 환경 배포를 진행합니다. 깃랩 ECR은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성을 높이고 CI 도구로 젠킨스와 앤서브를 사용하여 하나의 툴에만 국한하지 않아 분석성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 서비스 모두 오픈소스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지속적 통합을 지향하였습니다. CI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깃랩의 코드를 푸시를 하면 젠킨스가 웹훅을 받아 앤서블 서버로 빌드 코드를 보낸과 동시에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는 앤서블 플레이북을 실행하여 ECR에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이미지 버전 업데이트를 위해 git 푸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깃랩에 성공적으로 코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고 웹훅을 받아 젠킨스 빌드가 실행이 되고
SSH를 통해 앤서블 플레이북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CR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에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커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 및 앞선 지속적 통합 과정을 통해 디도스를 지향한 아키텍처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의존성을 감소하고 잦은 배포 주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문성환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원님께서 발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와 CD 파트를 맡은 박기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 설명 전 5가지 고객 요구사항인 REH, 셀프 힐링, 부하 분산, 깃 옵스와 제로 다운타임, 그리고 모니터링에 맞춰 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능들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체 아키텍처 중 CD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WS 파이프라인을 통해 EKS를 구성합니다. EKS에 ROCD를 설치한 후 깃과 연동하여 매니페스트 파일을 자동으로 반영해줍니다. ROCD 이미지 업데이터를 통해 이미지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가장 최신 버전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받아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미지와 매니페스트 파일로 블루그린과 카나리 2가지 방식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사용자는 ALB를 통해 저희 웹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EKS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통해 시각화 표현하였습니다. 네, AWS 파이프라인을 통해 EKS를 구성하였습니다. EKS는 기존 ALB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네, EKS CTL로 마스터로 접속한 후 OIDC 공급자 생성 후 정책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네, 그 후에 헬륨 차트를 추가하고 헬륨 리포지토리를 업데이트하여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ROCD입니다. ROCD는 깃 옵스 방식을 활용하고 매니페스트 파일의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네, 현재 환경과 깃에 정의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자동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대시보드가 깔끔하고 직관적이어서 시각적으로 표현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OCD를 활용한 블루그린 배포 방식입니다. 블루그린 배포 방식은 액티브와 프리뷰 서비스로 업데이트 전략을 구성하고 오토 프로모션 옵션으로 프리뷰 서비스를 승격시켜서 무중단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이 잘 된 ROCD 데모 이미지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테스트 후 저희 실제 서비스에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적용시킨 영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카나리 배포 방식입니다. 카나리 배포 방식도 블루그린과 동일하게 매니페스트 파일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줍니다. 네, 업데이트 전략으로는 생성할 파드와 트래픽의 비율을 지정해줍니다. 또한 퍼즈 기능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서버로 배포할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블루그린과 다르게 새로운 서버로 점진적으로 배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한 후 실제 저희 서비스에 카나리 배포 방식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로그 롤업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포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LI 대시보드를 통해 배포의 현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UI 대시보드로 모니터링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롤백시키거나 승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ROCD 이미지 업데이터입니다. 이미지 업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미지 리포지토리의 변경 사항을 매니페스트 파일에 반영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업데이터를 통해 이미지 리포지토리의 변경 사항을 매니페스트 파일에 반영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장 최신 버전의 이미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업데이터가 실행되기 전 화면입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 업데이터 컨트롤러 파드의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업데이터가 실행된 후 화면입니다. 이미지 리포지토리의 변경 사항을 매니페스트 파일에 반영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장 최신 버전의 이미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네, ROCD를 활용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커스터마이즈를 통해 선언형 관리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대량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에는 모니터링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대량 트래픽 및 부하 테스트에 대한
EKS 리소스 변화 추이를 그래프 하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GitOps 방식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쿠버네티스와 CD 파트를 맡은 박기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디웨어 프로젝트에서 보안을 담당하게 된 박권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원분들이 GitOps를 사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면 저는 만들어진 인프라를 보호하고 관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클라이언트가 저렴한 비용이지만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 솔루션을 원하여 식별, 방어, 탐지, 대응, 복구 순서대로 솔루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식별 단계입니다. 식별 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온디웨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리소스를 관측하는 단계입니다. EKS와 오로라가 핵심적인 리소스이므로 클라우드 워치를 사용하여 두 리소스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클라우드 워치 경보를 사용하여 보안 담당자에게 알림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피그를 사용하여 보안 규정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인스펙터를 사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분석해 보안 사고가 사전에 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어 단계입니다. 방어 단계에서는 저희가 만든 리소스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계입니다. 와플을 사용했고 먼저 매니지드를 저희가 선정한 매니지드를 7개를 사용하여 웹 ACL에 등록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도스 차단을 하기 위해 직접 규칙을 만들어 이 레이트 베이스 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특정 속도보다 빠르게 들어오면 해당 트래픽에 대해서 차단하도록 만듭니다. 레이트 리미트를 1000으로 하여 1000보다 빠른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트래픽을 차단하도록 만듭니다. 해당 규칙을 만들어 웹 ACL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LB에 등록을 시켜 ALB가 디도스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규칙을 등록시킵니다. 다음은 직접 공격을 해본 영상입니다. 저희가 만든 웹 리소스에 로이트가 슬로리시라는 디도스 공격 툴을 사용해서 직접 공격을 가해봤습니다. 공격 유형은 HTTP로 하고 스레드를 256으로 잡고 공격을 실시해봤습니다. 지연 시간이 미리세컨드에서 세컨드 단위로 늘어나 공격이 제대로 통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영상입니다. 웹 리소스에 와플을 등록시키고 아까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연 시간이 미리세컨드 단위로 나와 와플가 디도스 공격을 제대로 차단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직접 EKS 로드로 공격이 들어갔을 때 공격자의 패킷을 와일샤프로 갖고 와서 패킷을 탐지하도록 설계해 봤습니다. 다음은 패킷 미러링을 실제로 한 영상입니다. 윈도우 인스턴스 안에 와일샤프와 패킷 미러링을 설치를 한 다음 EKS 로드의 프라이빗 IP로 패킷 필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IP로 공격을 진행하면 공격자의 패킷이 탐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멈췄을 때 패킷이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탐지 단계입니다. 탐지 단계는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가르트를 하였고 가르트를 활성화시켜서 VPC 클로즈 로그, JS 로그,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이를 사용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 보안 사고 유무를 알려줍니다. 다음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려주기 위해 가르트와 이벤트 브릿지 SNS를 사용하여 만약 가드루티가 보안 사고를 탐지했을 때 SNS에 구독된 보안 담당자의 이메일로 알림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합니다. 보안 담당자가 이를 인식하였으면 보안 규칙을 전부 삭제하여 모든 트래픽의 접근을 불허합니다. 다음 복구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AWS 백업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백업 볼트를 생성하고 볼트 안에 백업되는 리소스를 저장합니다. 규칙을 생성하여 UTC 기준 명을 1일마다 백업을 해서 백업 볼트 안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리소스는 오로라 클러스터로 하여 오로라 클러스터가 매월 1일마다
백업 포인트 안에 스냅샷이 찍히도록 설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스냅샷을 찍어놓은 리소스를 가지고 저희가 망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합니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쉴드 어드밴스드와 트래픽 미러링 배치하여 마우스와 리눅스 패킷 미러링 하여 똑같은 기능을 사용하지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웰 아키텍처의 원칙을 사고하여 기스옵스라는 아키텍처를 설계하였고 항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조 발표를 마쳤습니다. 혹시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조에 비해서 한 명이 더 5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 분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하셨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업무 분담. 예. 일단 업무 분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분의 주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관심 분야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자 가장 잘 어울리는 것들을 이제 맡아서 파트를 대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세부적으로 파트를 또 발표했다. 근데 만약에 같은 거를 똑같이 뭐 2명이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컨플릭트는 어떻게 좀 해결하셨을까요? 그런 긍정적인 의견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배분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업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수행을 하셨나요? 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션을 사용하여 저희의 이제 일정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이제 또한 이제 각자 할 일을 이제 명시를 해서 서로 할 일을 이제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공유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강의실에 오는 상황이어서 이제 일일이 스크럼 회의를 통해 이제 아침마다 15분씩 짧게 매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PT가 되게 잘 작성을 하신 것도 인상적이긴 한데 어느 분의 아이디어이셨을까요? 일단 저희가 5명 다 파워포인트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각자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걸 찾아보면서 이제 실력을 조금씩 밀리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게 뭐 기본 베이스 템플릿은 뭐 어느 분이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맨 처음에 템플릿을 구성할 때는 좀 힘든 경우를 했었는데 네. 좀 눈에 띄지 않아서 저희가 네, 맨 처음에 네. 이제 맨 처음 화면에 비행기 사진을 넣었는데 그걸 네. 좀 이제 어두운 배경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좀 사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데모 동영상도 함께 인상적이어서 그랬고요. 근데 프로젝트에 이제 GitHub도 쓰고 GitLab도 쓰고 이렇게 약간 통일성 스택 자체가 약간 통일성은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분리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일단 구축한 거는 이제 항공 서비스이지만 그 전에 이제 기스텍옵스 아키텍처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사에서 GitHub 액션을 선호한다 또는 GitHub 액션도 사용이 가능하고 젠킨스를 선호한다 하면 젠킨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보안 쪽은 그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은 좀 없는 상황인가요? 근데 이제 와플도 사용하고 쉴드 스탠다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커밋이 있습니다. 기커밋에 대한 보안도 와플을 사용해서 이제 그걸 방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에 대한 보안이 있는 이미지 자체는 ECR에서 약점 스캔 예.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걸로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온프렘에도 DB가 있고 클라우드에도 DB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클라우드 DB 같은 경우에는 오버더를 사용하는 이유가 제이코드가 빠르기 예. 때문에 저희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해서 오버더 DB를 사용하고 예. 사실 이제 오픈스택에서 저도 이제 정기식 복제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오픈스택 자체가 PC에 있는 VM 위에서 돌아가는 서버에서 그 할당된 CPU 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에 서버가 좀 두 가지 서버 이런 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예. 일단 하나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조금 더 잘 구축된 환경이 있다면 그걸 확장시켜서 제어도 가능하다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마케팅들에서는 이제 잘 안 보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들을 설정하고 했던 것들이 다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인스턴스 타입들을 설정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T3 20를 거의 고르셨는데 그걸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 T2 마이크로도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서 좀 부가가 걸리는 것 같아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늘려 나가봤습니다. 미디움은 조금 너무 자원이 낭비되는 느낌이 있었고 다양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봐서 한 80% 정도의 이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T2 20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팀도 약간 그게 보이긴 했는데 AI ML 서비스와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살짝 개연성이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혹시 그 시나리오 설정할 때 AI ML 서비스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네, 우선 저희가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공항을 이용할 때 비행기에 관련된 지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날씨 정보라든가 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 요구사항으로 전달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아키텍처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새 AI가 조금 많은 요구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AI의 기능을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이상 3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